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미라클 수능 영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제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정법과 가정법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의 형태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시제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예제를 통해서요.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내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또는요,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가정을 나타낸다. 즉 무슨 얘기예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죠. 가정법은 현실적인 것 아니고요, 사실도 아닙니다. 자,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정법 과거잖아요. 과거일 때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그리고 뒤쪽에 주절 같은 경우는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도 확인해야겠죠? 자, 얘는요, 과거 사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즉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는요. 여기를 주의 있게 보셔야겠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 과거 완료 시제죠.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pp로 구성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형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혼합가정법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랑 그 다음에 현재를 모두 다 가정하는 건데요. 당연히 반대가 되는 것 나타내겠죠. 자, 여기는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자, if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거 완료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거 뭐죠?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정법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뒤쪽은요, 가정법 과거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요, 뒤쪽에 now나 today 같은 게 안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수능에서는요, 그러면 너무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줍니다. 주로 now랑 today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어법성 판단에서 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now, today를 주니까요. 그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포인트로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정법이랑요, if가 들어갔을 때 조건문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의미적으로 우선 가정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과 반대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조건문은 어때요? 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의 시제의 특성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가정법 같은 경우는 가정법에 과거가 나오거나 또는 과거 완료가 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조건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준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얘는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고요. 주절에서 어떻게 나와요? 현재 시제 다음에 주절에서는 현재 시제 또는 미래 시제로 구성이 되는 형태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발생하니까요. 그 특성을 가지고 어떤 게 가정법이고 어떤 게 조건문인지를 파악하셔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다양한 가정법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정법 이외에 다양한 다른 가정법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wish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을 테니까요. 주어 플러스 wish 또는 과거형 나와 상관없습니다. wished 플러스 대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이 특징이죠.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가 나왔죠. 이거 뭐예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뭐뭐이면 또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서도 보시면 여긴 동일한 형태죠. 주어 플러스 wished 플러스 that은요 동일하고요. 뒤쪽이 달라집니다. 주어 플러스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뭐뭐이었다면 또는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 있게 보실 게 하나 더 있어요. 직설법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요. 대절이 아니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대절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소망의 직설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뭐이기를 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s if 가정법입니다. 또는 do 가정법이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as if 또는 do가 나와져 있고요. 뒤에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가 나왔다.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마치 뭐뭐인 또는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마찬가지로 as if나 do가 나와져 있고요. 뒤쪽에 주어 플러스 헤드 PP가 나왔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때는 마치 뭐뭐이었던 또는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는 포인트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otherwise가 있습니다. 자, 얘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은 일반적인 형태, 즉 가정법이 아닐 때는 주로 그 외에는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가정법일 때는 otherwise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주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동일하게 나와져 있고요. 동사 원형이 나왔다. 가정법 과거, 헤드 PP가 나왔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 뭐뭐일 텐데 또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렇지 않았다면 뭐뭐이었을 텐데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가정법의 개념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가정법의 시제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두 가지 형태로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앞에서 문법적 개념들은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확인 예제에서 문장, 또 문법적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is 또는 if he were handsome, I will 또는 I would marry him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확인해야겠네요. 자, if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he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is냐 were냐 나와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handsome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ill 또는 would 나와져 있죠. 어디까지? marry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힘은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사실요 둘 다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is 먼저 가볼게요. 이렇게 is가 들어가지면 뒤쪽에 will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조건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가 되겠죠. were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뒤쪽에서도 would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얘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재 사건과 반대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is handsome, 만약 그가 잘생겼다라고 한다면요. I will marry him. 나는 그와 결혼할 것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정법으로도 해석해 봅시다. If he were handsome, 그가 잘생겼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I would marry him. 내가 그와 결혼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과 조건문의 차이점 잘 기억하시면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If Korea had advanced to the final in 2002 World Cup, I would marry or have married him earli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Korea,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had advanced,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to the final, 부사, in부터 World Cup 부사, I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would marry 또는 would have marri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힘은 목적어, earlier는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부터 보셔야겠네요.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had advanced라 되어져 있죠. 이거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에 맞춰서 누구 넣어주시면 되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have married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니까요. 혼합가정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요. 만약에 한국이요. 결승전에 진출했었다라고 한다면요. 언제요? 2002년 월드컵이에요. 나는요. 그와 더 빠르게 결혼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2002년에 결승전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와 빨리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If you had learned English from James last year, you would not be or have been here now.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f는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had learned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과거 완료입니다.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English, 여기 목조가 되겠죠. From James, 부사, last year, 부사, you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ould not be 또는 would not have been,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here,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now도 부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쪽에 뭐가 나와져 있어요? if 나오고 had learned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와져 있네요. 그러면 뒤쪽에 have been 골라주면 되겠네요 하려고 했는데 뒤쪽에 뭐가 있어요? now라고 하는 표현 나와져 있죠. 즉
과거랑 현재를 모두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 now가 가장 큰 힌트라고 했었죠. 뭐에 대한요? 혼합 가정법에 대한요.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앞에서는 뭐가 쓰였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지만 뒤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겠다? B가 돼야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가 나와야겠다? 뒤에는 가정법 과거가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것이 뭐다? 혼합가정법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작년에 제임스에게 영어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작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과정법 과거 완료, 즉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작년에 제임스에게 영어를 배우지 않은 거죠. 너는 여기에 지금 있지 않을 텐데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를 혼합해서 사용해주는 혼합가정법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now나 today 같은 게 수능에서는 꼭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없는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어법상 판단 문제는 아니죠. 대신 어떻게 하실 수는 있어야겠다? 해석은 하실 수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과 과거 사실을 모두 다 반대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I wish you are or were not my friend.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I가 주어가 되겠고요. wish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ou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대절이라는 점 기억할 수 있겠고요.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대시 생략되어져 있었던 거고요. you는 주어가 되어 있고요. are냐 were냐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not은 부사, my friend는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 wish 가정법 쓰여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소망의 직설법을 나타내는 형태가 아니죠. 따라서 가정법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월이 들어가야겠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죠. 너가 내 친구가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는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He was poor but he acted even if or as if he were rich. Otherwise I would never follow or have followed hi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poor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but 접속사입니다.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act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분 if냐 as if 나와져 있냐 여기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접속사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 were이 동사입니다. rich가 보호가 되면 되겠죠. 자, 문장 끊겼고요. otherwise가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얘가 뭐를 나타내고 있다? 요렇게가 가정법을 나타내고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ould never follow 또는 have follow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힘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그는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했다라고 하죠. 뭐처럼요? 그가 부자인 것처럼요. 즉 이럴 때 누구 쓰면 됩니까? even if가 아니라 as if를 사용해 줘야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as if 가정법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Otherwise I would never follow냐 have followed냐 현재냐 과거 사실의 반대냐. 지금 당연히 여기는요. 앞에서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was라 되어져 있는 명확하게 과거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ted도 지금 과거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겠다? have followed가 들어가는 것이 올바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석을 완성하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를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6번 가보겠습니다. My husband acts as if he loves or loved me. He kisses me at least 3 times a day. 자, my husband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act가 되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as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he가 주어.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e가 목적어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요거 부연 표시 나와져 있네요.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kisses 여기 동사가 되겠죠. me가 목적어. at least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3 times a da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에 loves를 고른다. 그럼 얘는 뭐예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loved를 고르려면 가정법이 되는 거가 되겠죠. 직설이냐 가정법이냐 볼 수가 있는 그런 토대인데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뒤에 봤더니 그가 적어도 3번 정도 나에게 키스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남편은요, 행동한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이건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부연 표시 연결해서 갑시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키스한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가정법이냐 직설법이냐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다? 지금처럼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더, 여기 as if 나와져 있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s tho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 3번째 시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오늘 확인했던 거 어떤 거였죠? 가정법이었죠. 가정법과 시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나하나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특히나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